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크로탈진 파시아이티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크로탈진 파시아이티스의 중요한 MRI 파인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I는 CT랑 비슷합니다. 서브큐테니어스 팻의 그런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어 있는 것은 이제 셀룰라이티스에 해당하는 소견도 보이고, 디파시아를 따라서 시크닝이나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는 파시아이티스가 보이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접한 머슬의 시그널이 증가되는 다 이제 플루이드 센시티비티한 시퀀스에서 시그널 증가되어 보이는 마요사이티스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3개 이상의 컴파트먼트에 걸쳐서 인볼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딥파셜 플랜을 따라서 가스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MRI에서는 당연히 시그널 보이드로 굉장히 다 까맣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네크로탈진 파시아이티스의 중요한 스페시픽한 파인딩이지만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레디언트 이미지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크로탈진 파시아이티스에 해당하는 MRI 소견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센시티브한 파인딩은 그런 파시아 플레인을 따라서 파시아의 그런 thickning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3mm보다 더 두껍게 thickning이 있고, 그러면서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시아의 thickning과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페리파시얼 플루이드 컬렉션과 이데마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런 플루이드 컬렉션은 이제 퍼룰런트 그런 플루이드를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하지만 이렇게 티크닝과 이데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그 네크로탈진 파시아이티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T2 페셋이나 스터, PT 페셋 이미지에서 파시아의 티크닝과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슈퍼피셜 파시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여서 여러 가지 머슬의 컴파트먼트의 인터머스큘러 파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넌스페시픽 하기 때문에 센시티브 하지만 넌스페시픽하여서 이제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파시아의 thickning과 시그널이 증가된 것을 보았다면, 그러한 그 위치에 파시아의 인핸스먼트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인핸스먼트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가 모두 다 이제 의미 있는 수견이 됩니다. 파시아의 인핸스먼트는 그 인핸스먼트를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믹스트 패턴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믹스트 패턴의 조형 증강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패턴입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패스 T2의 T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의 슈퍼피셜과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 그 사이에 있는 인터머스큘라 파셜 플랜을 따라서 T2에서 굉장히 시그널 증가되어 있고 굉장히 thickning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형 증강 이미지인데, T2에서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파셜 thickning이 일부는 조형 증강을 보이고 일부는 조형 증강을 보이지 않는, 일부는 이렇게 조형 증강이 되고 리니어하게, 일부는 조형 증강이 보이지 않는 믹스트 패턴의 조형 증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일부 컴파트먼트만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어울리 그런 파인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머슬의 그런 어떤 시그널 체인지는 여기는 조금 의심되긴 하지만, 인접한 머슬의 시그널 체인지는 여기 말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동반다여서 무슨 셀룰라이티스의 그런 파인딩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울리 패턴의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인데 조형 증강 패턴, 믹스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T2, 패스 T2나 스터 이미지나 이런 걸 통해서 플루이드 센시티브한 시퀀스를 통해서 파시아의 thickning과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된 에어리어를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테리어 컴파트먼트와 메디얼 컴파트먼트 인터머스큘러 파시아의 thickning과 함께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 부위가 이렇게 조형 증강 이미지에서 본다면 일부는 이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곳을 MRI에서 봤을 때 일부는 조형 증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조형 증강을 보이지 않는, 여기는 조형 증강이 있고 마일드한 조형 증강이 있고 조형 증강을 보이지 않고, 이러한 패턴 여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뭔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마일드한 조형 증강을 인터머스큘러 파시아를 따라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슬에 여기 또 약간 시그널 체인지가 있어서 마요사이티스가 이제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상에서는 그런 파시아가 모두 네크로시스가 있고, 이렇게 인터머스큘러 파시아를 따라서 굉장히 터비드한 그런 플루이드가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에서도 일단 플루이드 센시티브한 스터 이미지에서 먼저 찾습니다. 병변을 찾고 인터머스큘러 파시아를 따라서 하이시간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굉장히 thickning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병변이 조형 증강을 본다면 그 병변 하이시간 인텐시티는 모두 조형 증강이 되지 않고 인접하여서 네크로시스가 있고 그와 인접한 병변의 그런 조형 증강이 리니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 증강은 여기서는 써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리액티브하게 조형 증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하이퍼레미아가 있어서 조형 증강이 아니라 이스트라바제이션이 되어서 혹은 리액티브하게 이렇게 조형 증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양쪽에 비교해서 본다면 여기는 스터 이미지이고 이것은 조형 증강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인터머스큘러 파시아의 하이시간 인텐시티 thickning을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조형 증강이 되고 있지 않고 다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조형 증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인접하여서 조형 증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T2와 조형 증강 이미지입니다. T2 이미지에서 일부 슈퍼피셜 파시아를 포함한 셀룰라이티스가 이렇게 같이 보이고 있고 그와 함께 이렇게 인터머스큘러 파시아 플레인을 따라서 모두 다 하이시간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특히 굉장히 thickning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리어가 조형 증강 이미지를 본다면 조형 증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네크로타이즈 파시아이티스를 이제 강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인접하여서 머슬도 이렇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어서 마요사이티스가 같이 보이고 있는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네크로타이즈 파시아이티스와 함께 셀룰라이티스도 보이고 마요사이티스도 보이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MRI에서 네크로타이즈 파시아이티스가 조형 증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믹스트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조형 증강 안 되는 것이 네크로타이즈 파시아이티스의 가장 좀 더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크로시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파시아의 조형 증강이 안 되는 것이 그런 넌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와 이제 구분이 되는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형 증강은 왜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보통 조형 증강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그런 하이퍼레믹한 컨디션이어서 거기에 그쪽을 통해서 조형 증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네크로시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이퍼레미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캐필러 네트워크가 모두 다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그냥 익스트라바제이션이 되어서 마치 하이퍼레믹하게 조형 증강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에서 머슬에서 시그널 체인지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머슬의 시그널 체인지는 패스트 T280 이미지나 아니면 조형 증강 이미지에서 봤을 때 좀 약간 페리페랄 쪽으로 밴드라이크한 그런 시그널 체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인지를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와 이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가 있을 때에는 보통은 좀 더 디퓨즈하게 T2에서 하이시간 인텐시티를 보인다거나 조형 증강이 되는데, 그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에서 보이는 조형 증강이나 시그널 체인지는 보통 페리페랄 쪽으로 밴들라이크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페리페랄하게 밴들라이크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이렇게 파시아의 그런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든 아니면 넌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든 그런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리액티브하게 머슬의 그런 시그널 체인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리페랄한 밴들라이크한 시그널 체인지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테리어 메디알로 다 보이는데, 머슬을 따라서 페리페랄 쪽으로 약간 좀 밴들라이크하게 이렇게 시그널 체인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퓨즈하게 병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페리페랄 쪽으로 밴들라이크하게 변하는 것, 이런 것은 리액티브한 체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요사이티스가 같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페너트레이팅 인저리를 받아서 서버큐테니어스 팻에 이제 플루이드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파시아 주변으로 페리페라 디파시아에도 이제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고 일부 인터머스큘러 파시아에서도 이제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으면서 여기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리페라 머슬의 페리페랄에 밴들라이크하게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T180 이미지에서 보면 페리페라 셀룰라이티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버큐테니어스 팻을 따라서도 이렇게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고
보이고 있고, 조형진강 이미지를 본다면 페리페랄 파시아, 딥파시아와 인터머스큘러 파시아에서도 이렇게 조형진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페리페랄 쪽으로 조형진강도 이렇게 일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 때문에 인접한 리액티브 체인지로 페리페라 밴드라이크하게 약간의 조형진강도 보이고, 아까 좀 전에 T2에서 하이실 인텐시티를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렇게 인터머스큘라 파시아 플레인을 따라서, 그리고 페리페라 딥파시아를 따라서 하이실 인텐시티 플루이드 컬렉션과 티크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하여서 모두 다 셀룰라이티스, 슈퍼피셜 파시아티스에 의해서 티크닝과 하이실 인텐시티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크로타이즈 파시아티스가 의심되는 환자인데, 머슬을 이제 보게 된다면 머슬이 이렇게 일부 페리페라 밴드라이크라기보다는 약간 좀 패치한 양상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 약간 좀 페리페랄하게 밴들라이크하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테리어 파트가 좀 더 심한데, 이러한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어 있는 것은 네크로타이즈 파시아티스에 의한 인플라메이션으로 리액티브하게 시그널 체인지가 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얼리 파이오마이어사이티스라든지 마요네크로시스의 어얼리 파인딩일 수도 있습니다.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 진단하는 데 있어서 페스T2나 아니면 스터 이미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조형진강 이미지를 이제 참고하여서 이제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페스T2나 스터 이미지에서는 리액티브하게 그 인터머스큘러 파시아나 디파시아가 이데마나 세크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마치 그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처럼 오인되는, 이렇게 좀 오버에스티메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조형진강 이미지는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에서 조형진강 이미지는 조형진강이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믹스트하게 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언더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T280 이미지에서 본다면 모든 컴파트먼트 페리페라 딥파시아 및 인터머스큘러 파시아에 모두 다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고, 티크닝도 있고, 그리고 셀룰라이티스도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머슬에도 이렇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어서 마요사이티스나 아니면 리액티브 체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T280 이미지, 페이스 T280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모두 다 인볼먼트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조형진강 이미지에서 본다면 아까 T2에서 하이실 인텐시티 보이는 에어리어 중에서 일부가 조형진강이 안 되는 거고, 일부 페리페랄에 조금 조형진강이 약간 되는 그런 믹스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형진강 이미지의 서브트랙션 이미지인데 일부 조형진강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진강 이미지만 본다면 여기만 병변이 있을까? 뭐 그 정도로 이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형진강 이미지에서는 언더에스티메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T280 이미지에서는 모두 다 인볼먼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술 소견이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이거와 이것의 뭐 중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다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셀룰라이티스 환자에 비해서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 환자의 서브큐테니어스 이데마는 조금 덜 프라미넌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얼리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 환자인데 T280 이미지에서 인터머스큘러 파시아를 따라서 하이실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티크닝을 보이고 있고, 조형진강 이미지에서 믹스트하게 조형진강이 됩니다. 이렇게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가 이 정도 인볼먼트가 보이는데 막상 서브큐테니어스 레이어의 이데마는 별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셀룰라이티스였으면 뭐 벌써 되게 심했을 텐데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